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코인베이스 CEO 비트코인 2030년 100만 달러를 전망한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CEO죠.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비트코인의 장기 가격 전망을 2030년까지 100만 달러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를 종합금융 서비스, 이 슈퍼 앱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구상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규제의 명확성과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유입 확대 등 이 강력한 추세가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많은 이 전문가들이 그 100만 달러 아니면 그 이상을 전망하면서 내놓았던 이유들이 이제 똑같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발행 한도가 2100만 개로 제한된 만큼 2030년께에는 1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여기서도 희소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략으로 이 단순 거래소를 넘어서 이용자의 주거래 금융 계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슈퍼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융적으로 보관과 거래 그리고 결제, 스테이킹 보상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4% 비트코인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 신용카드 출시도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4% 리워드까지도 또 지원하는 이 신용카드도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제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스테이킹 보상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 상품을 내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상당히 이제 빠르게 이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 금융회사들인 이 은행과 이 경쟁에서 과연 어떤 그 전략을 보여줄지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통 금융회사와 이제 신흥 금융회사가 이제 맞붙는 거랑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전통 금융회사는 아직까지 이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아직까지 얽매여 있어요. 과거에서 수익을 내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걸 붙잡고 있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신흥 새롭게 태어난 이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회사들은 아주 발빠르게 이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런 회사들이 로빈후드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서야 이제 도약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시초이죠. 이제 초창기, 완전 초창기에 있는데 이것들이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100만 달러, 비트코인의 2030년 100만 달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환경이 명확하게 됐다.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구조 법안 입법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법안의 명확화, 규제 환경이 명확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와 그런 사용 확장성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국가적 준비금 수요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G20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전반적인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제 비축을 하면 다른 G20 국가들도 당연히 이제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관 자금 유입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통한 대규모 자본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탁 기관으로서 이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ETF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고, 상장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그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지갑에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대부분 이제 코인베이스에 수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그 수탁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이제 신뢰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 코인베이스에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총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 30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보유량이 2,996개에 이르렀다라는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약 3,470억 달러 규모고, 7월 26일 291만 개에서 지금 83,353개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7월에서 지금 이제 9월까지 2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순간 지금 8만 개나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잖아요. 근데 그 구매한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지갑, 그러니까 뭐 회사 지갑, 기업 지갑에 이제 따로 넣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이제 수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인베이스이고, 코인베이스에 이제 수탁을 해서 그걸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양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래를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및 상장지수 상품 보유량도 116만 개로 지금 22,940개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IBIT 보유량만 지금 76만 5,293개를 차지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가 이제 뒤를 잇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11,509개, 그리고 스페이스X가 8,285개. 예전에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많이 팔았는데도 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그리고 시퀀스라는 곳에서 이제 3,200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7월 대비해서 17,935개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외 거래, 그 기존에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 말고 그 장외에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장외 거래에서도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 10만 1,406개로 7월에 8만 1,334개에서 증가했다. 모두 다 증가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에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그 움직임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통계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응용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이스 토큰, 코인베이스에서 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토큰 발행 가능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이스 토큰이 이제 출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출시가 된다면 시가총액이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이 거래소의 이름값도 있고 실제적으로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베이스 토큰이 출시가 된다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 이 비트코인 5년 내 100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캐시우드 예전에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내놓았어요. 비트코인은 5년 내에 이제 2030년까지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초강력 낙관론을 펼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과 이더리움 및 솔라나의 성장, 그리고 블록체인 투명성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확장성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장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가 이끄는 이 아크인베스트에서도 이 코인에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잖아요. 뭐 비트마인에도 투자를 했고요. 그 거래소에도 투자를 했죠. 블리쉬라는 이제 거래소에도 투자를 했었고요. 예전에 뭐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도 뭐 투자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코인 관련 회사와 코인에도 투자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제 보유량을 한번 볼 건데, 어제 이제 기사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소에서 지금 보유량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지금 한 달 새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차트상으로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지금까지도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왔는데 그 추세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들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고 장기 투자용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트코인의 호재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2분기 비트코인 보유량이 확대됐다라는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그리고 2025년 크립토 VC 트렌드 DAT 여부에서 디파이로 이동했다라는 내용인데요. DAT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DAT 기업 투자금 9월까지 모은 투자금만 2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DAT 시장이 이미 초기 형성기를 벗어나서 실행 확장 통합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네요. 판테라 캐피탈의 코스모장은 이 대규모 라운드를 소환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DAT는 작은 규모로 특정 생태계 중심의 실험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진짜 자금을 크게 조달할 수 있고, 이런 뭐 비트마인처럼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 이제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DAT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하거나 뭐 이더리움 트레저리를 한다는 거는 그 자금의 출처가 보통은 이제 대출이거든요. 결국에는 대출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을 상장한 것들을 이제 매도해서 추가로 이걸
매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희석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발행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계속 이 주식은 이제 희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금력이 충분히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통합되지 않겠느냐라고 여기서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한 기업들은 결국에 이제 강한 기업들에게 흡수되는 구조가 그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나 이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가 여기서도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디파이가 떠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기대되는 환경에서 디파이 수익률이 더욱더 이제 매력적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디파이 쪽은 뭐 지금도 예전에 한번 크게 떠오른 적이 있었긴 했는데, 지금 관심도가 디파이 쪽으로 확실히 이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트렌드가 완전하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DAT가 잠깐 조정을 보인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DAT는 이제 새로운 확장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 암호화폐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세가 나온 그럴 가능성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 25만 달러 전망 글로벌 금융 지배력 강화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자 이 팀 드레이퍼 드레이퍼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금융과 국가 안보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금융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를 대체할 잠재력까지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잘못된 거버넌스에 대한 해지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54% 6개월 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EY 설문조사 결과라는 기사인데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제 사용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EY 파르테논의 350명의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간 거래 규모는 4조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응답한 기업들의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3%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 중 54%는 향후 6에서 12개월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I와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자동 거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빅테크 업체들도 이 관심을 가지는 프로젝트가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6에서 12개월 내에 스테이블 코인은 명확하게 이 암호화폐 시세와 상관없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도입을 이제 가속화하는 요인들, 우선 이제 법적으로 명확해졌고요. 그리고 실제 국제 결제나 거래에서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1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한 바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개인들이 보내려고 해도 이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 보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 송금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도 스테이블 코인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인 메신저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카이아라는 카카오와 라인이 손잡은 이 블록체인이죠. 카이아와 라인 넥스트가 공동 개발하는 앱이 있는데 프로젝트 유니파이라고 합니다. 가칭이라고 하고 있고 이 이름으로 연내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만 해도 이자를 지급하고 결제와 송금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앱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아 블록체인을 사용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이제 밀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카카오와 라인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죠. 새롭게 이제 출연한 블록체인인데 버전업이 된 거죠. 예전에 카이커스인가요? 이름도 까먹었네.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카이아로 변경을 시켰죠. 리브랜딩을 다시 했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보관만 해도 별도의 상품 가입 과정도 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파킹 통장 리워드가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와서 뭐 하냐, 그게 쓸모가 있냐, 뭐 그 사용할 게 있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자를 지급을 하는 구조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좋은 예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의 협력 가능성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여기서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어요.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만 70만 대이고 현대캐피탈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차를 사는 고객에게 할인을 해준다면 현대캐피탈은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래량만으로도 이 거래 대금만 해도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차량을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현대캐피탈 코인을 이제 만약에 만들었다 그랬을 때 가격 할인을 차량 구매자는 받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이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같은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할인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금 결제에도 이제 협력사 대금 결제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뭐 2, 3일이 걸리거든요. 결제해서 실제 자금이 들어오는데 빨라도 2, 3일인데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했을 때 바로 입금이기 때문에 이런 결제의 속도도 굉장히 강점이죠. 그래서 이런 유인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이득이 이 고객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걸 발행하는 발행사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처에서도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비트와 이더가 이제 급락을 했던 내용들 보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와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장에 휴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장사의 투자 열기가 식고 있고 새로운 자금 유입 기대도 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언제든 등락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들은 일부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막 급락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일봉으로 보면 그 흐름이 굉장히 작게 보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땐 훨씬 더 작게 보이죠.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전혀 안 느껴지실 거예요. 이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추세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멀리 보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추세도 아직 꺾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추세 그대로 가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그대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 이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시면서 가시면 조금 더 두려움이 덜 하실 것 같고, 이런 조정세가 조금 나올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조정세가 나왔을 때 용기를 내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들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가 나와 있는데 다시 이제 공포로 돌아왔어요. 중립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더 공포 단계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기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 저희 비트코인 뉴스팡에서 유튜브 멤버십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빠르게 영상을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동영상을 가장 먼저 최신 정보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고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